회사연 시작합니다. 8년간 임대아파트 살다가 매매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제 실수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어느새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8년간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전에 살던 8층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층을 누르고 내렸다가 아, 맞다. 이러고 다시 이사한 9층을 누르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당황했는데 호스를 확인해 보니까 습관처럼 전에 살던 805호를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이놈의 정신머리. 이러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층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전에 살던 층을 눌러서 오네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 이사 오셨구나. 그럴 수도 있죠. 반가워요. 혼자 살아요? 네? 아, 네, 혼자 살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웃 주민인데 앞으로 종종 봐요. 네, 실례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먹고 그런 실수를 해서 사람을 마주쳐서 창피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자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잘못 누르기는 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저희 집을 잘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수고했다고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열심히 마셨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하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술을 마셔서 그런지 술이 평소보다 빨리 취하긴 하더라고요. 내일이 주말이라 다들 3차까지 가자고 난리였지만 더 이상 술을 마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숙취가 몰려오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떴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았는데 눈을 비비고 간신히 눈을 뜨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 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는 어딘가 생각하고 있던 찰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일어났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아래층 아줌마였어요. 저 지금 이게... 저는 놀라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나와서 시원한 북엇국이나 좀 먹어요. 속이 쓰리기도 했고 맛있는 북엇국 냄새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식탁을 보니 맛있는 집밥이 한 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 맨날 그냥 대충 먹기 바빴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보니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와, 북엇국 진짜 시원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저는 한참 밥을 먹다가 이제 좀 배가 부르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걸까요? 뭐야,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제 또 집을 잘못 찾아왔는지 계속 우리 집 비밀번호 눌렀잖아. 내가 얼마나 무섭던지.
문 열고 나가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와서 방에 가서 눕더라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난 좋았는걸? 어제 참 좋았는데 기억을 못하니 아쉽네. 우리 남편이 화물 운수업을 해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맨날 많이 외롭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어제는 무섭지도 않고 오랜만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줌마는 부끄럽다는 듯이 수줍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 잘 찾아가려고 요새 엄청 노력했는데 술을 먹고서 자연스럽게 예전 집으로 또 찾아왔나 봐요. 미안할 거 없다니까.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나는 그 실수가 너무 반갑던데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종종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래. 잘 챙겨 먹어야지. 나도 혼자 밥 먹기 외로운데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아,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아침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짐을 챙겨 쏜살같이 아랫집에서 나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고 할 때 아랫집 아줌마를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봤는데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줌마가 있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랫집 아줌마가 보이더라고요. 어머, 905호 총각이네. 내가 자주 찾아와도 된다 그랬는데 어쩜 그날 이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아, 제가 좀 바빠서. 나 피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너무 서운해.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놨거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아이, 참. 그때 나한테 실수한 거 부끄러워서 그래? 안 그래도 된다니까. 얼른 와. 아랫집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맛있게 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배고프지? 얼른 먹어.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또 눈앞에 맛있는 음식에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맛있지? 내가 그랬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외롭다고. 이렇게 와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 네. 그날 실수는 내가 잊어줄 테니까 가끔 이렇게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 내가 애도 없고 그래서 아들 같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랫집 아줌마는 하숙집 아줌마처럼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왕래를 하면서 남편분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혼자 많이 외로우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습관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 형석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를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형석이 녀석이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 회의하느라 못 받았다. 준호야. 형석이 녀석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안 좋았고 울먹이는 목소리여서 깜짝 놀랐다.
뭔데? 무슨 일이야? 찬이가 교통사고로 떠났단다. 형석이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하늘로 떠나버리다니. 근데 이 와중에 생각이 드는 건 수찬이 와이프, 미영의 걱정이 앞섰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우리 4명은 늘 붙어 다녔다. 항상 넷이서 있으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쭉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미영이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 가슴 한구석에 놨었는데 졸업 무렵 수찬이랑 미영이가 사귄다고 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결혼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35살이라는 나이에 하늘로 떠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학창시절부터 쭉 함께해온 수찬이를 떠나보낸 미영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수찬이가 떠난 사실보다는 미영이가 더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월급쟁이라 일하다 말고 당장 장례식장으로 갈 수는 없었기에 퇴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부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이틀 연차를 썼다.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놔서 다행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형석이도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들어가서 보이는 건 영혼 없는 눈빛을 한 채 서 있는 미영이의 모습이었다. 그런 미영이를 보니 내 마음 또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라 그런가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는 수찬이 부모님께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은 나를 보더니 나를 안으며 더 목 놓아 우셨다.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수찬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수찬이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다. 수찬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미영이를 마주했다. 괜찮아?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냥 여전히 멍한 영혼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형석이가 왔고 우리는 조문객을 받고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찬이의 발인까지 마무리를 했다. 형석이는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고 나는 미영이를 따라 유품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마음을 어찌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나도 아무런 말 없이 운전을 했다. 집에 도착을 했고 미영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미영이가 갑작스레 눈빛이 변하더니 웨딩 사진을 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미영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나, 이거 나! 미영이는 힘들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친 것 마냥 소리를 지르며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놨다. 모든 걸 쏟아냈는지 미영이는 그제서야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런 미영이를 안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말을 하는 미영이었다. 준호 너한테 너무 못 볼 걸 보였다. 미안. 이제 가봐도 돼. 이렇게 두고 어떻게 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저 방에 들어가기도 싫다. 그럼 소파 위에 앉아 있어. 내가 금방 치울게. 미영이는 소파 위에 앉아 또다시 영혼이 없는 눈빛을 하고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충 물건을 정리하고 미영이한테 저녁을 먹자고 했다. 미영아, 저녁 먹자.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생각 없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러는 거 보면 수찬이도 위에서 많이 힘들 거야. 내 말을 들은 미영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너, 김수찬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바람난 여자랑 여행 가다가 사고로 죽은 거야.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해놓고 딴 여자랑 여행 가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 미영이의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수찬이가 미영이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문이 막혔다. 가장 힘들 게 뭔지 알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바람 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더라. 근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 원망도 못 해보고 그 여자랑 같이 떠나버렸어. 창피하고 비참해서 어디 말도 못해. 나 놔두고 혼자 가서 슬퍼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바람 피더니 꼴 좋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니? 진짜 가슴이 턱턱 막혀. 미영이가 계속 영혼 없이 멍하니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말없이 미영이를 안아주었고 미영이는 내게 기대 또 한 번 목 놓아 울었다. 그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나는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다. 항상 미영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 짐을 정리하면서 수찬이가 바람핀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정리를 하고 나서야 미영이도 마음을 다잡고 조금이나마 털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집도 내놓았고 이사를 했다. 예전의 미영이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이제 이렇게 매일 그만와도 돼. 나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많이 괜찮아졌어. 왜? 너 나랑 밥 먹기 싫어? 나는 요즘 밥 같이 먹을 사람 있어서 좋은데. 너도 할 일 많을 거 아니야. 나 그만 불쌍하게 생각해도 돼. 나 진짜 괜찮아. 괜한 동정심으로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불쌍한 거 같잖아. 네가 뭐가 불쌍해. 그리고 나 동정심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졌다는 애가 맨날 그렇게 울상이냐? 충분히 위로됐어. 진짜 괜찮아. 이제 그만 와. 싫어. 계속 오고 싶어. 너 혼자 두기 싫어. 왜 이렇게까지 해? 형석이가 그러더라. 너 나랑 밥 먹고 다시 야근하러 회사 들어간다며. 힘들게 안 그래도 돼. 형석이 놈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 너 좋아해, 미영아. 우리 처음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싶어서. 몰랐어, 준호야. 미안한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 수찬이랑 20년을 가까이 함께 했는데 내 모든 청춘,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멀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 사랑이란 걸 다시 할 수 있겠어.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 그냥 나한테 기대주기만 하면 난 그거로 충분해. 미영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이후로 나는 거의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쉬는 날이면 근처로 바람을 쐬러 나가고는 했다. 미영이도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았고 조금은 마음을 여는 듯 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미영이가 축하한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해줬다. 술을 한 잔씩 하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 정말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너 이번에 바빠서 일주일 정도 못 봤었잖아. 그때 진짜 너무 허전하더라. 계속 생각나고 너가 없으니까 심장 한구석에 구멍이 난 느낌이었어. 미영아, 근데 솔직히 아직 너무 무서워. 너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너까지 그러면 나 정말 앞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너한테 얘기하는 게 많이 고민됐는데 너가 나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나를 참 많이 챙겨줬더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내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마음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영아. 나 17살 때부터 너를 좋아했고 너에 대한 내 마음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너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고마워, 준호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미영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떨리는 미영이의 얼굴을 잡고 입술을 포개었다.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내가 항상 꿈꿔오기만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우리 상황을 다 전해들은 형석이는 축하한다고 얘기해줬다. 너 미영이한테 고백하려다가 수찬이가 먼저 고백해서 고백도 못한 거 아는데 이렇게 둘이 다시 이어지려고 그동안 네가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 결혼도 안 했나 보다.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수찬이 하늘에서 미영이한테 덜 미안하게 네가 잘 해줘라. 나와 미영이는 제대로 된 연애를 먼저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아픔을 가진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직장 없이 집에서만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지내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대인 기피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평범한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괴롭고 고난의 연속인 상황들이 많았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회생활도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30이 넘은 나이까지에도 번번한 직장 없이 밥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60대의 연세에도 직장을 다니시며 늘 일을 하고 계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직장을 구해보라고는 하셨지만 쓴소리는 하지 못하시고 그저 안타까워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문 대학까지 졸업한 아들인데 직장에 가기만 하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위장병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트러블로 바로 그만두게 되었고,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사람들이 싫어지게 되고 스스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컵라면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다 하고 나서 연예 뉴스를 보려고 인터넷을 켰는데 재미있는 구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광고가 눈에 띄어서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습니다. 광고를 재밌게 보고 나서 그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나오려는데 수많은 구인 광고와 함께 구직 활동에 나서려는 많은 이들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개인 정보라서 정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린 것을 보고 모두가 열심히 일을 구하고 있고 다들 열정이 넘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치만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과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곳에 다시 들어갈 엄두는 생기지 않았기에 사이트에 들어온 김에 알바 나온 곳이 있나 클릭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새 음식점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달기사를 많이 뽑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엄마가 출근 전에 해놓고 가신 밑반찬이나 아니면 라면을 주로 먹고 시켜 먹는 일이 별로 없었어서 이렇게나 많은 음식점들이 생겼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가끔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는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지도 새삼 몰랐습니다. 하긴 어쩌다 밖에 나가면 오토바이가 많다는 것은 느꼈었긴 합니다. 광고에 배달기사를 많이 뽑고 생각보다 페이도 많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는 탈 수 있었고 어차피 사람 상대도 거의 하지 않기에 이 일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또 헬멧을 거의 쓰고 다니니까 대인기피증이 평소 있었던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면접과 함께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어색하고 내키지도 않았었는데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 저도 적응이 되어갔는지 목소리도 점점 씩씩해지고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별히 이상한 고객이나 진상을 부리는 듯한 사람들도 없었기에 저는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배달이 들어와서 운전을 하고 한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3층이었는데 그 빌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에 음식을 들고 집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배달 예정인 303호 앞에 도착을 했고 벨을 누르려는데 안내 사항을 보니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벨만 누르고 돌아서는데 303호에서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이 마주쳤는데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순간 맛있게 드세요 하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그 여자를 다시 보니 보일랑말랑하는 트레이닝 바지 위에는 얇은 나시티를 입었는데 상체의 실루엣이 그대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외모였는데 생각보다 있는 볼륨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던데 집에 혼자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래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그런 배달이 들어오면 빨리 건물을 나가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도 평소 때와 같이 여기저기 주문이 들어온 곳에 배달을 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 방어 운전도 늘어나게 되고 돈을 벌려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 애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과 배달에 익숙해질 때였습니다. 얼마 전 문 앞에 놓고 가라던 여자 고객의 빌라로 주문이 들어왔고 다시 보니 303호 저번에 보았던 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메모에는 문 앞에 놓고 가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 후 벨을 누른 후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얼른 내려가려고 몸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을 내려놓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그 여자가 슬립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저에게 안녕하세요. 저번에 배달해주신 기사님이시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그만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밥을 혼자 먹기가 싫은데 같이 먹어주실 수 있어요? 잠깐이면 돼요. 네? 안 될까요? 하면서 애교 있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대인 기피증과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고 늘 외톨이 같았던 저에게 그렇게 나긋나긋한 미소로 다가오는 여자를 보고 저는 온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틈도 없이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놓더니 비닐을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오늘은 짬뽕과 짜장 2인분을 시킨 겁니다. 혼자서 2인분을 먹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알고 시킨 것 마냥 2인분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먹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배가 그닥 고프지 않았는데 짬뽕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그녀의 행동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에너지 소비가 되었는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짬뽕을 먹겠다고 하고 말없이 그녀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와 예상치 못한 식사 자리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먹은 짬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고 있는 내내 슬립 사이로 비친 그녀의 옷이 눈에 걸슬려서 긴장이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번엔 아시티에 보였을 때보다 더 잘 보이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붉어지고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모습을 들킬 것 같아 헬멧을 살짝 들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녀가 헬멧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잘생겼네요. 어리고 귀엽고 이쁜 그녀가 왜 나 같은 남자에게 그랬을까요? 저는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그녀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자와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이었고 단둘이 밥을 먹는 것도 처음이어서 무지 긴장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다음에 또 먹고 싶을 때 주문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에 주문이 들어오는지 매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배달한 곳에 또 갈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또 그녀와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저는 대인 기피증이 점차 나아지게 되었고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관계이지만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그녀가 저는 정말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좀 쉽고 빠르게 벌어보려다가 당한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요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살 거 다 사면서 돈도 버는 게 부러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생긴 거는 다들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격은 그렇지 못해 꾸미는 거나 요즘 감성 SNS 같은 거에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활용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SNS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대학 친구한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수진아, 너 SNS 올린 광고 제품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 써보니까 어때? 괜찮아?
응, 완전 좋아. 한번 써볼래? 나중에 한번 빌려줘. 근데 그런 광고로 은근히 많이 벌겠다. 그럼 장난 아니지. 나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잖아. 이게 쉬워 보여도 은근 어려워. 그렇구나. 그래도 부럽다.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저도 제 일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영상이랑 SNS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면서 제 사이트를 단장하고 영상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완전 처참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 여기저기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평소 얼굴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창피한 기분이 들어 얼굴이 안 나오게 했더니 그런가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그냥 제 모습이 다 나오게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번보다는 반응이 조금 좋더라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조회수에 기분이 좋아져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메일이 온 걸 봤는데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영상 남자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님. 영상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 혹시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대박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몸매도 좋아서 제가 눈여겨보며 영상 알림도 해놓고 업로드되면 꼭 보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수영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보고 연락드려요. 저 정말 기성님 팬인데 이렇게 먼저 메일을 보내주시고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많이 부족하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았는데 기성님께서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뵙고 싶어요. 수영 씨,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요.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볼래요? 네, 내일 시간 괜찮아요. 몇 시에 볼까요?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얘기 나눠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뵐게요. 정말 바로 내일 만나게 되다니 떨려서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내일 뭘 입고 나갈지 벌써 들떠서 옷을 꺼내 이것저것 입어봤습니다. 너무 신경 쓴 듯한 느낌의 옷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청순한 스타일의 옷을 골라놨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수영 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여기 이게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와인 괜찮아요? 네, 와인 좋아해요. 생각보다 비싸 보이고 분위기 있는 곳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 수영이도 말 편하게 해. 그럼 그럴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인도 한잔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팁을 알려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댓글도 남기고 홍보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요.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수영이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오빠는 여자친구 있어?
나도 없어. 다행이다. 너무 예뻐서 혹시 남자친구 있으면 어떡하나. 혼자 걱정했거든. 예쁘긴. 나는 오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여자친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연락하긴 하는데 나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서 먼저 이렇게 아무한테나 연락 안 해. 오빠는 계속해서 제게 관심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 저렇게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좋은 술 있는데 한 잔 더 하러 갈래? 그럴까? 오빠네 집에 도착을 했고 오빠는 술과 안주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줬어요. 도수가 좀 높기는 한데 맛있어. 한번 마셔봐. 오, 진짜 좀 세긴 하다. 근데 목 넘김이 좋고 진짜 맛있어. 수영이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예쁘고 귀엽다. 자꾸 부끄럽게. 예쁘긴. 오빠가 나보다 더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는데? 수영아, 오빠는 수영이랑 좀 더 가깝게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데 수영이 생각은 어때? 응? 나야 너무 좋지.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오빠는 제게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초반 몇 번은 거의 매일 만나다가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좀 뜸해지더라고요. 요새 많이 바쁜가 생각을 했고 저도 오빠가 홍보를 해준 덕에 정말 많이 좋아져서 바쁘게 영상을 올리고 SNS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워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빠 덕분이라 작은 선물을 사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연락이 잘 안 돼서 집에 들어가 있는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웬 여자랑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를 택시 태워 배웅을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택시가 떠났고 저는 오빠를 불러 세웠어요. 오빠! 어, 수영아 왔어? 방금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아, 봤어? 그냥 아는 애야. 작업하는 것 때문에 같이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할 게 뭐길래 포옹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저 여자랑 무슨 사이인데? 뭘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너야말로 지금 선 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여자친구라도 돼? 뭘 이렇게 간섭이야? 뭐?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내가 너한테 사귀자고 얘기했었냐? 그냥 놀아준 거 가지고 오바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갖고 논 거야? 야, 갖고 놀긴 뭘 가지고 놀아. 서로 윈윈한 거지. 너 지금 나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와, 진짜 어이없다. 오빠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어. 잘 지내라.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집어 던지고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여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잘해주면서 환심을 사고 꼬시고 그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진짜 뒤통수 제대로 맞은 덕분에 남자를 못 믿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보험왕으로 불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보험왕이 돼서 자리를 잡기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아이 맡길 곳 없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했어요.
남편도 애나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2돌 때까지는 계속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간간히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는 했어요. 원래 일하던 사람이라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용돈벌이라도 해야 애한테 조금이나마 더 좋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제 용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 딴에서는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돈을 최대한 아꼈고, 옷이며 화장품도 산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했어요. 제가 제 관리를 너무 안 해서였을까요? 저는 알바하고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이 만기가 되어 남편 선물 하나 살까 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요즘 들어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오랜만에 분위기나 좀 잡아볼까 했습니다.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둘이 외식이나 하자고 보내놨고 친정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언니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저는 백화점으로 선물을 사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백화점 쇼핑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보여진 모습을 본 순간 그 기분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을 하고는 웬 젊은 여자랑 어깨동무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 보니 정말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옆에 여자는 신이 나서 목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주고 결제까지 해주더라고요. 참, 요새 그렇게 차가워지고 저만 보며 한숨을 쉬더니 몸매 좋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다니니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저는 뒤돌아 나와 혼자 공원에 가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야? 오늘 제부랑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야근이라네. 미리 확인 전화 좀 할걸. 백화점만 들렸다 왔어.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배고프다. 이그, 헛걸음했네. 먹고 싶은 거 시켜. 언니가 사줄게. 언니랑 저녁을 먹고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재우고 나와 주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다 보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휴, 청승맞게 혼자 뭐하냐? 어디 갔다 와? 여태 일하다 왔지. 가긴 어딜 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왔다고? 아니, 이 사람이 가뜩이나 힘든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 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다고. 나 당신이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인지 잊고 있었다? 난 또 뭐라고. 거래처 사람이야. 그냥 비위 맞춰주면서 그러는 거라고. 별거 아닌 걸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아,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괜한 의심만 생기는 거야.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처형도 근처 와 있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아? 그리고 관리 좀 해라.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뭐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나도 일하면서 경제력을 갖춰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서 힘든 상황을 얘기를 했고 친구는 제게 보험 쪽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해줬어요. 친구가 보험을 하면서 보험왕으로 불리며 잘 살고 있거든요. 친구는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고, 이혼하고도 멋지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 그런 놈이랑 계속 살고 싶어? 그놈 바람핀 증거들 차근차근 모아놓고 돈 벌면서 애랑 나가 살아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혼해. 너야 성격이 활발하고 좋으니까 잘하겠지만 내 성격에 보험 잘할 수 있을까?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지. 못할 게 뭐가 있니? 너 그런 생각하면 평생 네 남편 바람피던 말던 쭈구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살고 싶어? 친구의 충고에 정신을 차렸고 저도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남편 선물 대신 제가 입을 옷이며 신발들을 구입했습니다. 제 거를 이렇게 맘 편히 펑펑 사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 입사를 했고 수습 기간을 가졌어요.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그냥 비웃으며 나가더라고요. 내 언젠간 반드시 저 콧대를 눌러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한테도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를 부탁했어요. 언니가 그냥 당장 나오라고 했지만 마냥 언니한테 신세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바람 증거랑 어느 정도 경제력은 갖추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영업을 했어요. 역시나 친구는 살갑게 사모님들한테도 어머 언니 이러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이번에는 진짜 잘 보여야 된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인데 잘 보이면 단체 상해보험이라든지 큰 건수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면 사람들 소개도 많이 해줘서 실적 올리는 거 금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친구 SNS에서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 마련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 돈도 벌고 연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잘 나갔던 김은희로 돌아와야지. 바람난 남편 뒷모습만 보고 살 거 아니잖아. 친구 말에 왠지 모를 힘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바람난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나 좋다는 남자들 다 제쳐두고 만나 결혼했더니 이제와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남편 생각 안 하고 당당하게 멋진 내 모습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안내한 룸으로 들어가서 소개해준 이사 옆으로 가서 앉아 술도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오랜만에 마시는 양주에 술이 금방 취하더라고요. 친구는 같이 온 일행이랑 따로 먼저 나갔고 저희 둘만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갈까요? 저는 언니한테 오늘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남겨놓고 따라 나갔습니다. 예약해둔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씻고 올게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 사람은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안아주더라고요. 나는 은희 씨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요. 은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도 좋아요.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도에 몸과 마음이 녹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고 덕분에 보험 계약을 여러 개 체결하면서 보험왕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관리해서 예전보다 더 나아진 제 모습에 슬금슬금 들러붙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야, 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 나가서 돈 좀 벌더니 머리가 휙 돌았냐?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는 다 준비해놨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소송으로 가야지.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혼은 하기 싫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어린 여자랑 어디 잘 살아봐. 그 후로 아이와 함께 언니네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한테 당당히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 수 있어서 너무 통쾌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랑은 언제까지 관계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오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헌팅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볼까 합니다. 때는 금요일 저녁이었고 친구와 저는 할 일이 없이 뒹굴고 있었어요. 친구와 조금 커다란 원룸에서 둘이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있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다 큰 남자 둘이서 살다 보니 혼자 사는 남자들 특유의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 보내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도저히 외로워서 안 되겠다며 여자 꼬시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에 어디서 여자를 꼬시냐고 했더니 헌팅 술집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곳에 가면 기회가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섰습니다. 처음 가는 헌팅 술집이었지만 왠지 그날은 느낌이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나름 열심히 꾸미고 갔는데 초저녁이라 그런지 완전 남탕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생각과 다른 상황에 많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안 되는 여자 테이블에 열심히 추파를 던지고 다녔어요. 우리 같은 애들한테 누가 넘어오겠나 싶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했는지 2명의 여자가 저희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살, 27살인 2명의 여자였는데 생긴 것도 괜찮았어요. 한 명은 키 크고 날씬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키는 작고 아담했는데 조용조용하고 청순한 미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는 키 큰 여자를 좋아해서 키가 큰 여자와 짝이 되었고 저는 제 마음에 쏙 들은 키 작은 여자와 파트너가 되었어요.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파트너를 정한 뒤에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는데 말도 잘 통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파트너도 첫인상은 조용한 줄 알았는데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말도 많아지고 은근슬쩍 제 팔을 만지면서 스킨십도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한참 술을 더 마시고 2차로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짝없고 외로운 젊은 남녀가 주말 밤에 만나니까 완전 불타올랐습니다. 4명 모두 완전 신나서 누가 보면 부부 동반 모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잘 맞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자연스럽게 서로 파트너와 스킨십을 하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한참 즐겁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슬슬 피곤하더라고요. 더 이상 술을 마시는 건 무리다 싶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서로 파트너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밤거리를 걸었는데 사실 목적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숙박업소를 찾아서 빈방 있냐고 물어보고 다니는데 이 불타는 금요일 당연히 이 시간이 되니 방도 없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이제 와서 새로운 방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커플이 많았나 싶었습니다. 나만 빼고 다들 주말마다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었다니 왠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방은 찾기 힘들었고 그녀도 슬슬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친구는 자기 파트너 데리고 어딘가에서 밤을 보낼 테니 나는 이 여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도 굽고 방이 넓어서 그녀와 둘이 보내기엔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저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었어요. 친구네 커플도 방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늦게 집에 도착했으면 친구의 맹궁댕이를 볼 뻔했어요. 아무튼 4명이 한 집에 다시 모이니까 어이없어서 웃기기도 하고 따로 방이 없으니 분위기 잡고 뭔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둘만 있고 싶었는데 친구 커플이나 저희 커플 모두 오늘 밤에 다시 나가서 방을 잡기는 글렀다 싶더라고요. 서로를 위해 양보를 해줄 리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술이나 먹자 하고 처음으로 돌아갔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변변찮은 안주라도 펼쳐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자애들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금방 분위기에 적응하고 다시 아까처럼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술자리에서 야시시한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위기가 달아올라봐야 한 방에 4명이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어요. 왕게임도 하고 러브샷도 하면서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진짜 아쉬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녀도 사실 많이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한 커플이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난감하더라고요. 이미 다들 달아오를 만큼 달아올랐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 방에는 싼 맛에 중고로 구입한 옷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불도 넣어놓고 안 입는 계절 지난 옷도 넣어놓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옷장이 크고 넓어서 사람이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2대2로 술게임을 해서 지는 커플이 5분씩 옷장 안에 들어가 있는 벌칙을 하자고 했더니 다들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좋다고 찬성하더라고요. 그 뒤로 술 마시면서 무슨 게임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 게임에서 우리 커플이 져서 먼저 옷장에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벌칙인지 아닌지 분위기가 애매했지만 일단 제가 먼저 옷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더니 그녀가 들어올 자리가 부족해서 그녀는 결국 제 위에 안기듯 걸터 앉았어요. 상황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뭔가 옛날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나름 신선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녀랑 둘이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성인 둘이 들어가 있었더니 생각보다 너무 좁아서 바싹 밀착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몸이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녀가 불편했는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뭔가 다 큰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재미있더라고요. 5분씩 들어가 있기로 했는데 저희 둘 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방금 전까지 야시시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지낸 사이처럼 행동하더니 막상 옷장 안에 둘이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남자인 제가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녀를 품에 안은 채로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는 듯 하더니 금방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옷장 안은 서로의 숨소리만 가득하고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당시에 밖에서 친구 커플도 조용한 걸로 봐서는 그 친구네도 저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저희 둘은 그 안에서 5분 동안 계속 입을 맞추다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술게임을 하면서 두 커플이 옷장 안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서로 다 아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불편하게나마 각자 입도 맞추면서 진도를 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지쳐서 다들 쓰러져 잠이 들었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집 앞 해장국집에서 밥 먹고 여자들을 보냈습니다.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꼴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라면 이렇게 찌질한 남자들이랑 다시 연락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파트너는 그 뒤로도 꾸준하게 저와 연락하다가 데이트도 몇 번 하고 지금은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파트너가 애프터 신청을 거절해서 그날 하룻밤의 즐거운 기억만 남기고 다시 솔로로 지내고 있어요. 요즘 여자친구와 만나면 그때 옷장 안에 다시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집에서 쓸쓸하게 혼자 있을 친구를 생각하면 차마 친구에게 미안해서 할 수가 없네요. 제 방보다 훨씬 좋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날의 좁았던 옷장 안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